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세컨더리 보이콧 맞지 않게 먼저 내 자신부터 솔선수범 회개기도 하시고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도 같이 하시고 작정기도 금식기도로 성의껏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비를 통한 기근이 아닌 동기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정부 연금 못 받고 회사 문 닫고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국 운명이 미국 손에 현재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도 보시고 이 상황 성경 시각으로 영적 의미도 찾아봅시다. 우주 만물을 현재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한국 문정부가 하는 행동들 중에 언론에 알려진 부분만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분석해 보세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동기근으로 우리 앞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이 조명해 보면서 대책을 찾아봅시다. 지금 한국 사회 공산국가로 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를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만이 스톱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열차 스톱시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타락한 한국교회에 회개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이 열차를 세우실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대가를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이 열차를 세우시기 전에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니느웨성 문제처럼 매 맞기 전에 회개하여 이 나라 회복시키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이걸 쓰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기 전에 니느웨 성처럼 회개해서 회복시키자 이겁니다. 화난 예수님의 성품을 풀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화가 났을까요?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목사님들부터 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계시는 겁니다. 불순종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 니느웨성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0일 후인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상당히 크더군요. 그 성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한 죄 때문에 전멸시키시려고 날짜까지 그냥 딱 잡아놨습니다. 40일.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면은 살려주고 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 왕으로부터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난 마음이 풀어지셔서 죽기 40일 전에 날 받아놓고 모두가 살아난 케이스 아닙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접어들기 직전 같습니다. 동기근, 아프리카의 동기근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 비를 오지 않게 하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제재로 돈이 없으니까 동기근 때문에 애들이 길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다 먹고 있죠. 한국 세컨더리 보이콧 얻어 터지면 IMF의 10배의 고통을 당할 거랍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 아프리카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기근으로 애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하는 거 다 영적으로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까요?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세컨더리 보이콧을 몇 번이고 맞고도 남을 행동 행위를 하고 있기에 걱정이 되어서 이 메시지를 두서없이 작성해 봅니다. 한국이 동맹이라고 미국이 엄청 봐주고 있는데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국 돈 많은 부자 국가이기에 비를 7년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오게 해도 돈으로 외국에서 식량을 구입해 오면 예수님의 영적 회초리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줄을 원천 차단시키는 돈비를 못 오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 뉴스 통해서 이런 소식 접하시면 힘들어집니다. 옛날 IMF 터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부도났다, 대기업이 부도났다, 막 이런 뉴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터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도달해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의주시하시고 영육간에 준비하시고 세컨들이 안 오면 다행이고 와도 내가 정신적, 영적, 세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트럼프 낙선했는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느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실제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170만 표 정도 앞서서 당선이 되었는데 바이든 배후 세력들이 가짜 표와 투표 용지도 중국에서 가짜 투표 용지를 가지고 와서 기표를 해갖고 무더기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이든 배후 세력들이 가짜 투표와 투표기 조작으로 자기 당선시킨 것을 트럼프 측이 알고 비공개로 군사 계엄령을 지금 현재 선포해서 지금 미군이 대대적인 수사와 체포와 군 법정을 운영하면서 대청소 중입니다. 현재 너무 거대한 청소로 시간이 걸리고 있고 여러 정황적으로 추측해 보면 80~90% 정도 청소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현재 총격전 등으로 미 계엄군 희생도 많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트럼프가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일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복귀하면은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배후 세력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서 국가 반란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고 그 세력들이
소화성애 등으로 해갖고 뭐 좀 믿기 힘든 그런 짓거리들을 엄청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대적으로 체포해서 그때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발표를 아마 보면서도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미국 우주군이 앞장서고 미국 해병대 등을 동원해서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미국 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이 작전이 들어간 것도 한두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래에 문재인 정부 하는 행동을 보시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 부정선거에 연루된 충격적인 상황, 초유의 사태. 한국의 대한항공이 그 미국 부정선거에 연루된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중국하고 같이 손볼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투표지 대한항공 전세기로 운송했다는 폭로, 대한항공은 사실무근이라고 오리발 내미는데 여기 증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근,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고기도 이렇게 다 말라 죽었죠. 성경 말씀에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기근, 비를 오지 않게 해서 사람을 말려 태워 죽이는 방법도 사용하셨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을 멸하셨고, 또 전쟁도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매로 사용하시는 무기 중에 한 개입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 지금 대한민국은 전염병이 1차로 지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정말 무섭습니다. 기근. 한국은 비를 오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을 말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돈비를 오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고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뭔지 뒤편에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나와 가족에게 나쁜 사탄의 선물이 돌아올지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은 북한, 중국, 문재인 정권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회개하라고 경고 사인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약시대 때 인간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각종 지시들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신 영적 매, 회초리가 전염병과 기근과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중공폐렴을 통해서 지구촌 전체에 영적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 시각으로 비춰보시면 회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통해서 회개치 않으시면 다음은 수위를 높여서 기근으로 경고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성경 레위기 26장 등등 이 생각이 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공업국가인 한국의 기근을 비를 못 오게 해서 흉년지게 하셔도 돈으로 해외에서 식량을 구입해 와 버리면 영적 회초리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환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기근의 영적 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기업이 부도나고 은행 정부가 부도나서 정부 연금도 못 받고 전국민 소수 빼고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 빼고는 다 거지 되는 거죠. 내가 뭐 군인으로서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연금 한 달에 몇백 받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천만에요. 정부가 부도나서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연금을 줍니까? 미국이 한국에 7개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받을 은행에 미국 달러 사용 스톱시키고 미국과 영국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국제 전산 거래망 사용 중지시키면 한국의 은행 부도가 기업 부도가 정부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연구 분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지난 IMF 10배 파급 제재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여러분 IMF 10배 정도로 더 돈이 시중에서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좀 해보세요. 회개운동을 외치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요나스의 니느웨 성 족공부 회개 경고 요나 말 무시했다면 이 큰 성의 인간들 모두 죽음과 그들 영혼은 지옥행이었을 텐데 회개하는 바람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니느웨 성이. 예수 하나님께서 심판을 스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이 왜 틀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언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예언을 통해서 소문이 나갔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회개운동이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전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 요나스의 니느웨 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스를 통해서 아셨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책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사용하셔서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 보냈는데도 회개 안 하면 이런 경고 보냈는데도 더 회개 안 하면 계속 매가 가중됩니다.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다. 죄 짓고 죽은 자가 천국 갈까요?
지옥행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전쟁으로 심판하실 때는 냉정합니다. 어린이까지 진멸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악의 씨까지 전멸시키십니다. 실례가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이며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비로 소각 사건입니다. 칼로 심판 시 상대국은 북한과 중국을 통해서 실행하실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이 전염병 코로나 통해서도 회개 안 하고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중국과 북한 밑으로 집어넣어서 칼로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제가 예수님의 그 인간 통치수를 보고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김정은은 원자탄과 남침용 비밀 땅굴로 남한 전체를 전리품으로 침을 삼키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참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남북한을 자기들 할아버지 땅이라고 손자병법 전략으로 필요시 무력으로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공작 중입니다. 한국에 많은 간첩들을 보내서 정치적으로 로비하고 군사적으로 또 산업 기밀 같은 것을 빼가고 있죠. 그러면 전염병 다음 단계인 기근에 대해 영적 경고 맞을 만큼 증거들이 있나 대충 찾아봅시다. 이미 문재인 정부 지시받고 무슨 일을 하다가 미국 감시망에 7개 은행이 걸려서 이미 7개 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언제든 예약된 상태입니다. 이런 걸 꼭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세컨더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한국이 짓고 있다고 보시면 100% 맞습니다.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이때 날짜가 2018년 10월 15일 전후네요. 여러분들 기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한 것은 한국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은행들을 이용해서 7개 은행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미국 정부에서 그 비밀을 미리 다 알고 7개 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대기 중인 상태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라고 지금 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봐주느냐 이거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엇인가? 미국 달러를 사용 못하게 하면 모든 수출입이 국내외 외환 송금 등 은행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기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 적금 등은 부도와 함께 날아가 버리기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도 예금 보험공사에서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7개 은행이 동시에 제재당하면 국가 부도 나지 않을까요? 5천만 원도 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요 밑에 요 부분은 제가 그 언론 기사를 따온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한답니다. 이를테면 가장 힘센 나라가 자기 친구 나라들을 불러 모아 놓고 앞으로 저기 있는 저 나라랑 거래하면 너희들 나랑도 못 놀게 될 줄 알아라고 얼음장을 놓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왕따시키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 국가가 되면 사실상 세계 전체로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걸쳐 거래가 끊기게 됩니다. 원행 부도 나는 거죠. 그래 되면. 대북 제재의 경우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중단에 초점을 맞췄지만 단순히 직접 관련된 품목이나 기술뿐 아니라 그를 위한 자금줄이나 원자재까지 모조리 봉쇄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미국이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거래의 90%를 지지하는 막강 달러 발행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계속하려면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이 지정하는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7개 은행,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하면 바로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 선박이 석유, 대북 불법 환적 가담, 미일 눈치에도 입다든 문정부. 지금 미국 몰래 공해상에서 한국 배가 북한 배하고 뭔가 주고받는 겁니다. 이걸 미국의 위성에 걸렸는지 일본의 순시선에 걸렸는지 걸려갖고 지금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몰래 하다가 미국에 걸려갖고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맞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하다가 걸린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흥호가 8월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에 입항해 러시아에서 싣고 선박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오다가 미국의 감시망에 걸렸다는 거죠. 한국이 지금 미국을 얼마나 화나게 만들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이가 누구입니까?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 우리한테 민주주의 훈계할 상황인가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공개적으로 미국을 보고 지금 한마디씩 합니다. 미국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미 의사당 난입에 한국의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 미국 의사당 난입,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에서 자작극을 벌이고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뭣도 모르고 따라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다 증거들이 다 나타난 겁니다. 미 의사당 난입 개탄한 송영길 한국 민주주의 훈계할 상황이 아니다고 미국에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6.25 사변 때 많은 군인을 보내 희생시키면서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미국을 통해 도와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산주의자를 감싸고 돌면서 민주주의를 배척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미국 정부 책임자라면 이런 배은망덕한 자 하는 소리 듣고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식이 전쟁 지역에 보내서 사늘한 시체로 수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줬는데 국회 외교위원장이라는 자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듣기가 어떻습니까? 송영길이가 누구냐? 국적은 대한민국, 1963년 3월 21일 53세. 53세입니까? 지금 이거 나온 지가 좀 오래됐네요.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이 출생지가 전라도 고흥이고 거주지는 인천광역 계양구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천주교 세례명은 대근 안드레아 여산 배우자 이름은 남영신 아들 딸 하나 인천광역시장 했고 민변 출신이에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주 좌파 단체들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고문변호사, 새정치국민회의 인천광역시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광주 대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한국방통대 출신이네요. 송영길 미국에서 핵이 5,000개나 있는데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도.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 가지겠다면 또 반대하겠죠. 이 좌파들. 미 전문가 송영길 핵발언 미국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 미국에서 다 듣고 그 얘기를 미국 대통령인데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으로부터 회수의 목을 매다. 왜 이자들이 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미군 철수시키고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콩과 중국처럼 통일을 하는 겁니다. 일단 너희들은 공산국가 우리는 남한 이래서 통일을 하고 두 개 체제를 각각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남북 단일 대통령을 뽑는데 북한에 김정은 한 명 나오겠죠. 남한에는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 나오겠죠. 표가 어떻게 됩니까? 분산되죠. 합법적으로 남한을 북한 공산국가 밑으로 갖다 집어넣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북한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으로부터 회수의 목을 매다.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르면 전시작전권, 전시작전통권으로도 불린다.
전쟁 중일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평상시의 작전권을 평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며 전시작전 통제권과는 별개이다. 전쟁이 났을 때 지휘 권한을 미국이 가지느냐 한국이 가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시의 군작전을 통제할 권한을 말한다. 현재 한국군은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 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전작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최하위 합동 참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왜 전시작전권 회수를 서두르는지, 이 정부가 왜 서두르는지 속내를 아십니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전쟁 시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 미군 철수가 불가능하기에 목적은 미군 철수를 위하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북한 공산당과 어떤 교감이 있지 않을까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임기 내 조속한 전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미국에서 속셈을 알고 있거든요. 미군 철수시키고 북한과 중국과의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주 목적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북한과 통일을 하되 북한 체제 안으로 사회주의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그 일환으로 제일 걸림돌이 전작권. 그래서 회수하려는 겁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지금 미국에서 전시작전권 한국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금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한미 온도차. 만약에 전시작전권이 이 정부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현재 명백한 적으로 부상했고,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아니고 지금 중국이 명백하게 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는 한 발 뒤로 빠졌고,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은 사이가 좋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미국의 트럼프 반대 세력들이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하는 정보를 러시아에서 찾아가고 두서너 번인가 트럼프 정부에 미리 알려줬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발 뒤로 빠졌고 현재 미국 내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과 내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기 조작으로 선거에 이긴 자를 떨어뜨렸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 선거 마감 시간 다 돼가갖고 이놈들이 그 부정투표, 사기투표 해갖고 바이든을 억질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배후에 중국이 총지휘 라인에 있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복귀하면은 작살납니다. 완전히. 이 배후에 중국이 총지휘 라인에 있고 많은 국가들이 개입했는데 한국도 여기 리스트에 보면 20번째 국가 범죄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문건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투표지 그 배달한 그 사건 때문만인지 아니면 다른 더 부정투표에 몰래 트럼프 낙선을 위해서 도운 것이 있는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협력하여 이 선거 사기친 놈들을 사기친 놈들 청소 작전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를 1대1로 중국몽이란 슬로건 아래 미국 지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초비상입니다. 세계가 다시 사회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비공개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사기꾼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38선 개념으로 중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쟁 나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대만 경우 바다 위에 떠있는 항공모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과 짝사랑에 빠져서 한국을 전쟁 때 건져주었고 막대한 경제 부흥을 지원했는데 미국이 이런 은공을 배신하는 것, 미국이 이런 정부를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이 정부를 박살내고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그러면 미국이 문재인 손볼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쉽고 범죄 사실이 명백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면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 7개 은행 두들겨 맞으면 한국의 원자탄 한두 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전체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7개 은행 얻어맞으면 원자탄으로 얻어 터진 것보다 몇 배로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원자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만 불바다 되지만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세컨더리 보이콧 터지면 서울이든 농촌이든 제주도든 울릉도든 여러분들 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사회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짓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짓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는 경제가 망해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쉽기 때문이며 북한과 협정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 통일 즉 사회공산국가 건설이 쉽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정치적 외교 경제적으로 무식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행위를 하게 된 것인지 여러분도 좀 분석해 보시고 깨어서 힘을 모아 단결하여 행동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 당해서 피눈물 흘리지 마세요. 현재는 정광훈 우파 세력과 셀을 규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정광훈 목사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성경 말씀 시각으로 실수를 좀 가끔씩 하시던데 좀 그런 것은 여러분들 뭐 아량으로 봐주시고 이분 통해서 한국의 사회 공산 세력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목적을 이루는데 그놈들의 사회적 지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서울역 노숙자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청와대와 배후 세력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으며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좀 떠올려 보세요. 성주 사덕이지 환경영향평가 핑계대고 한국정부 비협조적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미사일 설치 목적이 북한,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미사일 요격 위해서 설치하는데 현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반대하는 목적은 적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 아닙니까?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가족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 군사 외교 비밀이 있을까요? 다 북한 중국에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번호, 주소 뭐 이런 거 다 북한 중국에 이미 다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성주 사덕이지 환경평가 검정 뭐 12일 제시도 2017년 기사인데 환경영향평가되고 아주 미국에 비협조적을 했죠. 미국에 군사적으로 비협조한다는 뜻은 북한과 중국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국 산불정책 항보, 미국 입장에서 산불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빨리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산불정책 알고 계십니까? 산불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그 중국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조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원자탄이 뭐 탄도탄 뭐 그런 것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불시에 한국으로 날아왔을 때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이 사드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배치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또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 MD라는 것은 미국, 일본, 뭐 인도, 뭐 호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미사일 정보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이나 북한에서 원자탄이 한국으로 날라오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군사동맹에 협조하지 않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정부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남침해 오면 그 문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할까 안 할까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공격을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것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아주 늦게 하든가 아니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 북한에 상당히 깊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이런데 비공개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맞을 것 같은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국가가 마기사탄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뱃속에 거의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교회가 떠나가도록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다 좀 끌고 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외신들의 평가는 차갑다.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달 19일 내건 기사 제목이다. 산불 정책은 이거 문재인 초기 때 얘기입니다. 경제를 정치 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는 조금씩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이는 중국 전략에 굴복했다고 거들었다. 미국, 중국 G2에 낀 약소국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명분 원칙은 중요한 카드다. 한국이 꺼낸 산불의 칼날 역으로 날이 서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분들 중국하고 제가 옛날 비즈니스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기업이든 정부든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 기업 믿고 여러분들 행동으로 나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미국의 그동안 우정을 배신하고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문재인과 세력들의 행태는 미국을 분노하게 하고 있고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도 문재인 때문에 전 국민 거지가 될 확률이 현재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과 배후 세력들이 중국,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이 잡혔는지 국민은 안중이었고 저들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문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한미동맹 중국어로 교체 기류가 뚜렷하답니다. 기가 막히죠. 아래 중국 1대1로 정책은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 욕심과 함께 미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등에 칼을 꽂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초대를 문재인 정부 좌파들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건 하는 행동 보면은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도록 유도해서 한국을 사회 공산국가로 빨리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1대1로 참여 약속 중주장 사실일까? 중국 외교부 이낙연 총리 적극 참여 약속. 중국 외교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국 1대1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는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을 화나게 하는 발언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들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언론을 공작하기에 국민들은 미국을 욕할 것 같습니다. 세컨들이 초대한 문재인과 배후 세력을 욕해야 정상인데 정보가 없기에 국민들은 미국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컨들이 맞으면 이 꼴 만든 주범이 누군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미국을 욕할 것이 아니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도록 엄청 노력한 이 나라, 이 정부를 여러분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본질을 똑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뉴스 방송국 좌파에 약점 잡혀갖고 정부 시키는 대로 정부에 좀 잘못하는 거 방송 못하게 합니다. 하면은 세무조사 등 그런 약점 잡혀갖고
한국 방송국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내외 뉴스 기사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정인 씨 아직 알고 계시죠? 문정인 특보 이대로 괜찮나? 발언 논란, 문정인과 정기혁 회동, 한미 정상회담. 이 문재인의 외교안보 특보가 이 문정인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자가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미국과 같이 못 갈 수도 있다는 대통령 안보 특보, 반미 발언 쏟아졌다. 한국은 미국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많은 젊은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면서 부산 낙동강까지 뺏긴 북한 공산당인데 이 나라 뺏긴 것을 미국이 그렇게 찾아주고 이 나라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준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동맹국이라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사회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지금 배척해내는 겁니다. 쳐내는 중입니다. 쿼드 참여 반대 문정인 발언 논란 미 전문가들 동맹 평가처라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쿼드 참여 반대 문정인 발언. 쿼드라는 것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미국 그 국가들이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군사 정치 협의체라고 보면은 맞을랑강 모르겠습니다. 문정인 북한 비핵화 쉽지 않지만 불가능은 과업 아니야. 문정인이 북한 비핵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과업은 아니다. 북한을 감싸고 돌죠. 문정인 특보 이대로 괜찮나? 한국 쿼드 참여 반대 발언에 미국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겁니다. 정세현 전 외교장관 평통의장 미국을 보는 시각. 정세현 씨고 이인영 씨. 정세현 김정은 요구대로 원래 한미훈련 중단해야 된다고 발언했답니다. 이놈들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고 대한민국에 주는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지금 북한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볼턴이 악역, 정세현 발언 논란. 볼턴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코수염 난 그 외교안보 수석 알고 계시죠? 재수 없는 볼턴이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아주 나쁜 표현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정세영, 김정은 요구대로 원래 한미훈련 중단해야 그래 북한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 정부는 북한에서 지시하는 대로.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깁니다. 기듯이 움직입니다. 한마디 찍소리 못합니다.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문재인 정부 어떤 약점 잡혀 있는지 찍소리 못합니다. 그 약점들이 어떤 약점들인지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문자문, 정세영, 김정남 피살 비난할 처지 아니다. 그 문재인 자문 정세현이가 김정남 피살 대한민국이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의복 형을 독살했죠. 김정남이를. 그 전부 북한을 그냥 감싸고 도는 겁니다. 도대체 이놈들은 북한에서 파견한
인간들인지 북한에서 월급 받는지 한국에서 월급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핵은 미국 탓 퍼주기 해야 북핵은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문멘토 정세현이 말입니다. 대북 제재 재고 발언 논란. 다시 평화예범 새로운 한반도의 길. 이인영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여의도 아름센터 아름홀입니까? 열린 다시 평화예범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죠. 북한이 핵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인영이가 대북 제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 핵무기 가지는 거 찬성한다 이 뜻이죠. 한미연합훈련 취소 코로나 핑계대고 문재인 외교 연구기관 문재인이가 외부 연구기관 핑계대고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인지 국민은 똑바로 알아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눈 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경기도 코로나19 예방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했다며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까? 그자도 좌파죠. 한미연합훈련 취소하라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취소하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한국이 손해고 미국이 손해고 북한, 중국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경기도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연합예비군 취소해달라. 이재명. 한미연합. 이런 자들 대통령 나오면 절대 찍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회 공산국가를 원하면 이런 자들을 찍고 원하지 않으면 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에 맞붙은 이재명, 하태경.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에 맞붙은 이재명, 하태경.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 필요 통일연구원 보고서. 통일연구원의 보고서 핑계대고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하든지 취소하라는 보고서를 연구 보고서를 만들게끔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은연중에 신문에 발표해서 미국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연합훈련 할 생각 없다 그 뜻인 거죠.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회복해야. 전방 초소 철거하더니 한미훈련도 북한과 협의. 아니 북한이 적인데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북한이 김정은 밑에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김정은 밑에 살고 싶지 않으면 정말 성의껏 나라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부터 좀 하세요. 목사님들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뭘 했습니까? 정말 국가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과 평신도들도 분명히 계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김정은 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뜻입니까? 한미훈련 취소, 바이든 설득해야. 바이든 지금 아무 힘없는 대통령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좀 지나보세요.
틀림없이 100% 트럼프 대통령 복귀하고 바이든도 군사재판에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다른 작전을 위해서 그냥 놔두었다고 봐야 되나요? 지소미아로 미국을 매우 화나게도 만들었는데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 중국, 공산당을 매우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닌가요? 지소미아 파기 문재인 정부 자주 자립 정부로 나가요. 문 대통령 미국 면전에서 지소미아 거부했다는 거죠. 일본과 한국과의 그 군사 정보 주고 받는 그 협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문 정부가 지소미아를 거부하겠다고 막 미국을 협박 공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행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 한국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문재인 정부 이러다 세컨더리 보이콧 맞는다. 해리스 한국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시사뉴스 동아다크. 그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얻어 터지기 직전에 지금 그 코로나가 지금 발병해갖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 제재의 의도와 실행 전략. 한국이 미국 부정선거에 연루된 충격적인 상황, 초유의 사태. 여기 보면은 부정선거 뭐 표 개수 같은데 뭐 펜실베니아 87만 6,902표, 위스콘신 36만, 미시간 33만 7천, 애리조나 28만 7천, 조지아 24만 5천, 네바다 18,000, 토탈 212만 6천. 여기에 부정투표에 개입한 국가 리스트가 나왔는데 여기 미국의 CIA도 깊이 개입했는데 CIA도 미국 계엄군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러시아, 독일, 프랑스, UK, 유크레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내에서도 있었고 인디아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란도 있고 사우스 코리아도 있습니다. S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도 한국도 여기에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복귀하면은 한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짓을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 어떤 짐작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중국 포위망이 한국은 중공과 손잡고 여기에 불참, 미국을 배반. 한국 좌파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짓을 어느 정도 했나 대충 찾아보았습니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들이 고생이고 국가 지도자 잘못 선택하면 전 국민이 고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상황을 성경 시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한국교회 문재인 이용하셔서 한국교회 성경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문재인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회개하라고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맞는다면 영적으로 양떼 교육 잘못한 목동 목사들이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목사님들. 설교 때 진리를 얼마나 똑바로 전하셨습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어느 정도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까? 마음과 정신으로. 바이든 중국 사정 안 봐준다. 쿼드 사국 정상회의 강조. 바이든은 지금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올 동안 그냥 엑스트라로 있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일단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미국의 대통령이 2명입니다. 한 명은 군사를 이끌고 부정선거 관련된 자들을 대대적으로 국내외 체포작전 중이고 한 명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대 영혼구원을 위해 여러분들 행동행위로 정신으로 노력을 몇 시간 하셨습니까? 지옥에 크리스찬이 차고 넘친다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목사님들. 목사님이 예수님이시라면 목사님의 현재 양떼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정신, 그 노력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시각으로 선한 목자 비유에서 양떼 영혼 구원 위에 순교 각오가 없다면 분명히 사꾼 목사입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영혼 심판 때 참고로 사용하시는 성경 천국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 순교 각오로 노력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순교 각오로 노력을 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꾼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진짜 지금 당장 성경 하나님 말씀 안으로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현재 지배하시고 계시기에 정치 안보 모두 영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나 니느웨성 회개 경고 사건처럼 지금 한국 운명이 니느웨성 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회개와 기도만이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한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추천, 알림을 눌러주시면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구글 컴퓨터가 검색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추가로 또 메시지가 있어서 덧붙였습니다. 미 강조한 비핵화 북인권이 한국 이견 결국 공동성명서 빠져. 조 바이든이 임명한 국무장관이다. 블링컨. 북정권 국민 세계적 유린. 미일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의용은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고 블링컨과 그 발표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의용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한반도에 남쪽에도 미군이 핵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에 핵을 가지고 온다면, 미국이 가지고 온다면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을 위해서 가지고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상당히 이롭게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책상 옆에 이게 서갖고 무슨 폼 보세요. 옆에 의자 갖다 놓고 같이 앉아야 정상 아닙니까? 딱 세워놓고 무슨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여정 말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해도 말도 한마디 찍소리 못했습니다. 찍소리. 대북전단살포법이 김여정 하명법, 통일부 사실왜곡. 대북전단에는 북한에 전도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은 전도지가 같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이가 국회의원들 시켜서 대북전단은 살포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북한을 위한 대통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얘들은 마귀사탄이 영적으로 얘들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여정 하명법 비판에도 여당 대북전단금지법 단독 처리. 그래 북한이 한마디 하면은 남한에서 법을 바로바로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김여정이는 어디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고, 문재인은 쳐다보고 악수청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한국 남한 기독교인 여러분들을 북한 김정은 체제 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경시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큰 약점이 잡혀 있을까요? 국민이 청와대 한마디 하면 법적 조치한다고 협박하고, 문재인 지지자도 북한 말에 조용하고 누군가 남한 좌파 총지휘하는 거 분명합니다. 한국은 좌파에 넘어갔습니다. 북한 트럼프 믿고 대놓고 대남 조롱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돼서 북한의 한 소리입니다. 남한이 트럼프 믿고 대남 조롱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돼서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리고, 북한 문 대통령 경축사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전쟁 끝났다고 외쳐서나 푼수 오지랖 삶은 소대가리로 끝나? 지금 문재인 한마디에 북한에서 대놓고 이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듣고도 민주당에서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청와대에서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어떤 국민들이 청와대 욕하면은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하니,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 맞는지, 이 나라 정부가 맞는지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에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큰 약점이 잡혔는지 국빈 방문에 이런 취급당해도 한마디 말도 못했을까요? 대통령이 이런 취급당한 것은 국민이 당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격 떨어뜨리고 나라 망신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혼밥 중국 가서 혼자 밥 먹고 국빈 초대돼 갖고 중국 경호원은 한국 기자를 폭행하고 참 개망신당한 거네. 중경호원 문 대통령 취재 한국 기자 둘러싸고 구둣발 집단 폭행했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재 그 비자를 공식적으로 받고 온 기자를 중국 경호원이 한국 기자를 발로까 들고 차고 그냥 무슨 개 잡듯이 들고 때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또 그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죠. 문 대통령에게 태생적 바보 말덧없는 때때 김여정 또 대남 말폭탄. 김여정 막말에 반박도 못해. 이게 나라냐? 서울신문에서 국민의힘. 북한의 김여정이가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는데도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거죠.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 공개를 하세요. 차라리 회개하면은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미친 개소리까지 북으로부터 듣고도 말 못할 고민이 뭘까요?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에 놀아날 상대가 아님을 아직까지 그렇게도 모를까. 남조선 당국은 김정은이 특대형 군사 도발 명령 떨어졌다. 아니 북한에서 문 대통령을 보고 미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왜 찍소리 못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성경시각으로 좌파는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좌파를 지지한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란을 미국이 제재 중인데 한국은행에 동결된 자금 풀어주려고 지금 한국 정부가 난리 난 겁니다. 미국 기분 나쁘게 하는 말만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저희가 뭘까요? 이들 목표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죽어나 사나 목표입니다. 그 외교안보 쪽으로 국방적으로 보시면 그 신인균 국방TV 한번 여러분들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슈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하고 또 누구 한 명 같이 왔을 때 한국 정부에서 거기 타이밍 맞춰갖고 한국 외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지원부 등 관계부처 기업이 참석했으며 이란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 양국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자금을 활용한 교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막히자 제재 예외가 허용되는 인도적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미국이 그 이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보이콧, 마절지설 얼마나 곤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 김여정 남한 여왕 한마디에 통일부가 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군사 공격을 해온다면 이 정부가 군인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는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여정 한마디에 통일부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이게 남한 통일부인지 북한 통일부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쿼드 안 하겠다. 중국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겠다. 미국은 기분 나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정부가 여러분들 모두 이끌고 공산국가로 가겠다고 아마 수백 번 사인을 보냈는데도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바보들인지 공산국가 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자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중국, 북한, 미국의 정치, 외교, 안보 그 은행을 분석하면 영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회개할래 아니면 너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공산국가 체험을 좀 할래 지금 그런 경고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 쿼드는 안 해. 신남방 정체만 얘기하자. 그 정부 쿼드 논의 가능성 일축. 그러니까 그 자유우방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과 맞서서 군사 외교적으로 어떤 체제를 구축하자고 한국에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안 하겠다. 우리는 중국 편이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편이다. 여러분들 중국이 교회를 두들겨 부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중국 예국가 부르게 하고 중국 성경책을 뜯어고치고 있고 예수님 사진 뜯어내고 시진핑 사진 걸어놨다고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그리고 신장 위구르 쪽에 또 뭐죠? 중국의 기체저 하는 거 그거 뭡니까?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 매장 눈이라든가 신장, 간 이런 것을 살아있는 사람을 빼갖고 팔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 보셨죠? 중국 공산당이 그런 당인데 그런 국가인데 이 정부가 미국은 싫다, 중국과 북한이 좋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비 분담금 국회 시키기 싫다고 여당 중진 의원이 미국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없으면 남한을 확 밀어붙여서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문정부가 미군 철수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시작전권을 달라고 미국에 로비 중인데 여러분 아무 노력도 행동도 않고 불구경하고 이 정부가 북한과 짜고 고스톱 쳐버리면 여러분은 눈 버이 뜨고 코 베어가는 꼴 당하고 싶습니까? 왜 나라 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위비 집권여당도 총발기 블렁컨 오스틴과 싸우자는 건가?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미 관계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와서 2+2 회담을 한다는데 장관은 이런 국회 분위기를 전해달라고 얘기한 자가 어떤 녀석이냐 하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중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다 미국에서 다 보고 듣고 있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빨리 해달라고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정부가 합동으로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이자들은 돈 벌어놓은 거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과 중산층들은 다 죽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 여러분 직장 문 닫고 정부 부도 나면은 누가 도와줍니까?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겁니까? 한번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런 꼴 당하기 전에 니느웨 성처럼 회개하면 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쿼드 반대한 것 이것만 해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입니다. 정부가 쿼드 사실상 거부. 실기하면 제2사드 된다. 정부 여당이 일제히 들고 일어선 이유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2020년 6월 4일 날 북한의 여왕이 문재인 정부에다 한마디 했더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했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김홍걸이는 김대중 아들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그 언론에 나온 부분만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얻어맞을 행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대충만 봤습니다. 대충만. 미국이 언제든지 발동만 하면은 뭐 국제법상 아무 문제 없이 한국은 얻어 터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 영적 의미와 그리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 직시하시고 기도와 행동으로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성도님들에게 한국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숫자만큼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시면 예수님은 니느웨 성처럼 용서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먼저 내 자신부터 회개하며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혹은 교회 차원에서 회개 운동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가 위에 뜨거운 중보기도 울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위중합니다. 매우 위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중한지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알고 계신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정광훈 목사 애국단체에 좀 협조를 해서 국민들의 교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 여러분들은 좌파들에 비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밀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북한 김정은 밑에 체제로 흡수됩니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자유 통일을 위한 방식이 아니고 북한의 사회 공산주의 방식으로 통일이 흡수 통일되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일과 김대중 두 사람이 서명한 그 문서가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국가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평신도 집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